자, 오늘은 리팩토링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팩토링이라는 마틴 파울러 요분이 쓰신 리팩토링 코드 품질을 개선하는 객체지향 사고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이 책의 1장이 실습이에요. 근데 그 책만 보고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타이핑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쭉 한번 타이핑을 1장에 나온 예제를 가지고 쭉 리팩토링을 한번 실습을 제가 해봤고, 요거 조금 개발을 좀 덜 해보신 분들은 따라하기도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소스는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소스는 제가 직접 코딩하면서 다 제작을 한 거고요. 이 코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다 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1장에 나오는 각 단계별로의 그 리팩토링 과정을 브랜치로 다 땄고 커밋으로 다 땄어요. 그래서 그 커밋 하나만 쫓아가면은 뭐가 변경이 되는지 단계별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GitHub에 리팩토링 엑서사이즈라는 리파지토리를 이제 만들어 놨고, 여기서 클론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커밋 클론 받아와가지고 세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시면은 여기 메인인데, 메인은 최종 완성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씩 쫓아가야 되냐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요 소스 제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거 조금만 좀 작게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단계별로 커밋을 쭉 해놨어요. 근데 물론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브랜치도 땄지만은 이 브랜치 안에서도 커밋이 몇 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브랜치를 보시는 것보다는 커밋 위주로 밑에서부터 시작 코드부터 해가지고 밑에부터 쭉 따라 올라가면서 코드가 변경된 뒷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강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시작 코드부터 한번 보면서 먼저 이 코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앱.java, 자바 스프링 뭐 이런 거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바로 앱을 만들었고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콘솔을 좀 띄우고 앱.의 메인에 있는 런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와 같이 콘솔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해주는, 뭐 홍길동님이 대여를 했고, 뭐 비디오 이거 파묘 뭐 벙커 뭐 해가지고 총 대여료는 얼마고 적립 포인트는 얼마다, 이런 거를 표시해주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되셨으면은 이제 코드를 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자꾸 꼬이네요, 순서가. 얘를 이제 요 앱 메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중간에 좀 생기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처음에 작성한 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이 기존에 작성이 된 코드들을 이제 계속 리팩토링을 해 가면서 코드를 개선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최초 코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소스 제어 눌러보시고 시작 코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드 요 커밋을 이제 조금 작게 할게요. 눌러보시면 요 커스터머, 무비, 렌탈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를 생성을 했고요. 우리가 비디오를 대여한다는 그 행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객이 비디오를 하나 고르죠. 무비를 고르는 거죠. 이 무비를 고르는데 이 무비에 대해서 빌리겠다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조 관계가 이 커스터머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커스터머가 이제 렌탈을 하는데 영화를 렌탈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앱.java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커스터머 객체를 생성을 하고 누가 홍길동이 가문의 영광 무비를 렌탈한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 코드에서부터 한번 리팩토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 코드에 보면은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커스터머의 스테이트먼트.
요 메소드. 요 메소드의 모든 기능이 최초 버전에는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커스터머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밋인 스테이트먼트 메소드. 예, 여기 요거 보시면은 이제 커스터머. 요거는 이제 그 변경 후니까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네, 커스터머의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쭉 요 부분이죠. 이제 뭐를 렌탈을 하고 그 다음에 렌탈하기 위해서 add 렌탈 메소드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은 요 add 렌탈을 하면은 이쪽 렌탈스 벡터에 빌린 무비들이 이제 렌탈 정보하고 같이 저장이 되겠죠. 이 저장이 된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테이트먼트라는 애가 요런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드는 메소드가 바로 스테이트먼트 메소드입니다. 이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보면은 그럼 지금 이 커스터머 객체의 렌탈 요 렌탈 있죠? 예, 요 렌탈 필드를 쭉 순환하면서 와일문으로 쭉 순환하면서 그 안에 있는 렌탈 정보와 렌탈 정보 안에 있는 무비 정보를 꺼내 오는데 이 렌탈료가 다 다르겠죠. 예, 이 렌탈료를 이제 다 다르니까 이 스위치문 안쪽에서 이렇게 대유로 계산한 거 로직을 집어넣어 놓고 얘네들을 하나씩 꺼내 와서 첫 번째 렌탈은 얼마, 두 번째 렌탈은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식을 이 dismount라는 로컬 변수에 이렇게 while문 안쪽에 임시 변수를 선언해 놓고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합치죠. dismount에 합쳐서 최종적으로 while문을 벗어났을 때 이 disamount가 출력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대요료를 계산하는 요 로직을 메소드로 한번 뽑아보자. 요거죠. 자, 그래서 메소드를 한번 이제 뽑아보면은 어떻게 됐는지 변경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메소드의 while문 안쪽에 대요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메소드로 뺀 거예요. 어떤 메소드로 뺐냐면은 amount for rental.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있던 로직을 그냥 amount for rental이라는 메소드로 추출하기만 했습니다. 추출했으니까 그냥 코드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코드를 읽을 때 여기서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렌탈료를 계산하는 메소드가 따로 있구나. 여기 이 부분 이 시점에서 이 로직 시점에서는 렌탈을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좀 편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팩토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하고 나서 저자가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요게 지금 이 disamount라든지 이런 변수명들을 그냥 이렇게 추출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수명을 수정을 하면은 이와 같이 disamount라는 애를 이제 result라고 이 amount for rental이라는 메소드 명도 좀 바꿨죠. amount for라고 바꿨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준 거죠. disamount는 저쪽 최초의 이 스테이트먼트 안쪽에 있을 때는 그 disamount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메소드로 추출을 했을 때는 이 메소드 안쪽에서는 이 메소드가 이렇게 리절트로 리턴 해주는 게 더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명을 리절트로 바꾸는 이런 것도 리팩토링 중에 하나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렌탈 계산 로직을 렌탈 클래스로 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스터머를 한번 볼게요. 커스터머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까 전에 amount for 메소드로 뺐던 요 메소드 있죠. 요 메소드의 로직을 이렇게 이제 뽑아 놓고 이렇게 쭉 보니까 얘는 커스터머라는 클래스인데 여기서 행해지는 로직의 대부분은
렌탈을 쓴다라는 거죠. 요 렌탈을 받아서 그 렌탈 안쪽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로직의 위치가 커스터머 클래스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관련이 있는 렌탈 쪽으로 로직을 뽑아내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렌탈 쪽에 이제 요 로직들이 요 로직들이 이제 렌탈의 개차지로 뽑아지게 됩니다. 렌탈을 이제 보면은 렌탈 쪽에 메소드를 이렇게 옮긴 거죠.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아주 쉽죠. 리피토리라는 게 최초에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깨지지 않게끔 옮기는, 메소드로 옮기고 메소드로 추출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리팩토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에 있던 요 빨간색이 이제 요 빨간색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이 부분을 이제 렌탈 쪽으로 뺐고 렌탈 쪽에 있는 getCharge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끔 요 메소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프록시 패턴에서 위임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쪽 먼저 보면은 amount4 이렇게 amount4로 메소드를 아까 전에 뺐었죠. 예, 뺀 거를 이제 참조하게끔 했는데 이제 뭐 굳이 렌탈 쪽에 다 옮겨줬는데 이거를 뭐 내부 amount4라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를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워버리고 이제 옮겨진 쪽 요 이치가 뭐냐면은 렌탈입니다. 렌탈에 우리가 getCharge를 옮겨놨잖아요. amount4를 getCharge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getCharge로 바꿨죠. 예, getCharge로 옮겨놨기 때문에 getCharge 쪽에 렌탈 정보를 던져서 그 계산 로직을 대여로 계산 로직이죠. 예, 그거를 가져오게끔 커스터머 안쪽에 amount4로 추출했던 메소드를 이제 제거하고 렌탈 쪽을 직접 바라보게끔 참조 경로를 변경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불필요한 중복 보시면은 이제 커스터머 쪽에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게 뭐가 있냐, 여기 이제 this amount, 요거 이제 필요 없죠. 왜냐면은 계산 로직을 이제 렌탈 쪽에 다 옮겼기 때문에 이 합계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요 내부적으로 다 빼놨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탈 어마운트 요 하나만 필요한 건데 개별 어마운트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치 getCharge 이렇게 호출만 하면은 걔를 요 while문 안쪽에 토탈 어마운트에 계속 합쳐지면 끝이죠. 네, 끝이고, 그 다음에 this amount를 이렇게 썼었는데, 이 부분 썼었는데, 이 부분을 뭐 임시 변수로 이렇게 이제 설정된 거를 지웠으니까 걔를 이치.getCharge, 요 렌탈이라고 했죠. 이치가 렌탈에 있는 getCharge로 그냥 직접 바라봐서 값을 가져오게끔 해도 되니까 이게 불필요해졌다는 거죠. this amount가 요거를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팩토링으로 여기 보시면 정리 포인트 로직 중에서 get frequent입니다. get frequent. 아까 전에는 이제 amount라는 게 있었죠. 요 amount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frequent 렌터 포인트라는 임시 변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메소드로 추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토탈 어마운트, 아까 전에 this amount 처리했던 것처럼 그런 작업을 이제 해준다라는 뜻이고, 그냥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frequent renter 포인트, 이게 뭐냐면 정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 포인트를 관리하는 임시 변수를 this amount 처리했던 것처럼 여기 렌탈 쪽에 get frequent rental point 이렇게 메소드를 이제 추출을 했고요. 그 렌탈 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소드를 추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커밋 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토탈 어마운트 이치에서 아까 전에 getCharge를 이용을 해가지고 토탈 어마운트를 여기 스테이트먼트 안쪽에서 이제 총 관리를 임시 변수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얘를
하나 꺼내서 토탈 어마운트에 넣고 하나 꺼내서 토탈 어마운트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토탈 어마운트를 관리하는 메소드를 하나 빼서 최종적으로 get 토탈 차지라는 메소드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두 로직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렌탈한 비디오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와 가지고 걔를 하나씩 차지 계산을 토탈 어마운트에 하나씩 합치는 여기 있죠. 예, 여기 하나씩 합치는 식으로 로직을 짰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로직은 로직대로 그냥 흘리고 예. 총 금액을 계산하는 거를 메소드를 아예 그냥 빼버린 거죠. 여기서도 이제 while문 이용해 가지고 렌탈 어떤 거 했는지 꺼내서 가격만,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 메소드에서는 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총 계산 누적 대여료를 계산하는 거는 로직을 담당하는 전문 메소드로 만들어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차이나 무슨 차이야, 뭐 여기도 while 쓰고 여기도 while 쓰는데 굳이 while 써가지고 하나씩 가져오는데 이거를 굳이 메소드로 뽑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 책임을, 메소드가 갖고 있는 책임을 최대한 분리하자, 이런 의도겠죠. 다음 커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은 임시 변수를 메소드 줄로 전환. 자, 아까 전에 디스 어마운트 했던 것처럼 프리퀀트 렌터 포인트 적립금, 적립금도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뽑았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토탈 차지했던 것처럼 토탈 프리퀀트 렌탈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메소드로 추출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브랜치만 10개에다가 커밋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게 뭐냐면은 스테이트먼트 하나만 있었잖아요. 이 스테이트먼트는 얘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만 이렇게 쭉 늘어놓는. 근데 여기에 HTML로 표현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 기능을 이용을 메소드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은 거죠. 붙여넣었는데 그대로 붙여넣었는데 HTML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가게끔 메소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HTML 스테이트먼트라는 메소드까지 이제 실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HTML 형식으로 문자열이 출력이 되게끔 리팩토링을 한 거죠. 카피해서 붙여넣는 것도 리팩토링인가요? 자, 요게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그냥 일반 문자열만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HTML 이런 문자열들이 더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기능을 만들 때 리팩토링을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렇게 뽑아와서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붙여놨을 때 이런 토탈 프리퀀트 포인트라든지 토탈 차지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로직이 여기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나중에 뭔가 로직의 변경이 있고 총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고 이랬을 때 여기가 수정이 되면은 여기도 수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추가했을 때 리팩토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리팩토링을 안 했을 때는 만약에 그냥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을 때는 그 두 개의 로직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리팩토링을 해놓으면 나중에 거의 유사 기능이지만 이렇게 복붙 형태로 메소드가 만들어졌을 때 주요 로직에 대한 수정이 이렇게 메소드로 꺼내놨을 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커밋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추가를 한 거고요. HTML 스테이트먼트 추가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렌탈 쪽을 이제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어땠죠? 렌탈 쪽에다가 getCharge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요 메소드를 가만히 보니까 이 무비의 거의 대부분은 비디오에 대여할 비디오의 가격
종류에 따라서 대여료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계산하는 로직을 렌탈이 가져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요 로직을 무비로 옮기고 무비 클래스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무비 클래스를 참조하는 차지를 호출을 하게끔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무비 쪽에 이제 이 로직이 대여료 계산하는 메소드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커스텀에 있던 로직을 추출을 해야 되고 걔를 렌탈 클래스로 옮겼고 렌탈에 옮겨놓고 보니까 얘는 그냥 무비하고만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비로 옮기고 그러니까 로직이 수행하는 게 실제로 어울리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클래스로 옮기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요 최초에 작성했던 로직이 있죠. 실행 로직. 이 실행 로직을 계속 실행해 보면서 내가 수정을 했을 때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팩토링에서는 계속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직을 렌탈에 있던 로직을 무비 쪽으로 다시 메소드를 가져가라고 한 거죠. 그리고 렌탈 클래스에서는 무비 클래스의 겟차지를 참조하게끔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렌탈 쪽이 있었을 때는 이 렌탈이 갖고 있는 대여 기간 있죠. 이 대여 기간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얘를 이제 무비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무비 쪽에는 렌탈 기간이 없잖아요. 기간이 없으니까 그 렌탈 기간을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 있게끔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무비에 보면은 렌탈에서 무비로 겟차지 메소드가 옮겨가면서 이 파라미터가 하나 더 챙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9번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어마운트 관련해 가지고 빼고 하는 작업 했었죠. 그리고 나서 프리퀀트 대여 포인트 적립 포인트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뽑는 작업을 했는데 요 저자분이 공부시키려고 또 똑같은 예제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적립금에 대해서도 한번 뽑아봐라 라는 뜻이에요.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커밋을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적립금에 대해서 로직을 이렇게 옮겨왔고 차지에 대한 것도 옮겨왔고 이런 부분들 똑같은 얘기고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10번 상속 구조로 만들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리팩토링을 할 때 이제 클래스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장을 뭔가 하고 싶다 이거죠. 뭐 디자인 패턴도 좀 활용을 해보고 싶고 했을 때 이제 리팩토링의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선수 지식으로 좀 공부를 제 채널에서 하셨던 분들은 요 제 영상 중에 전략 패턴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리팩토링 과정이 아주 수월하게 이해가 되니까 우선 요거 전략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오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그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에서 보면 무비를 볼게요. 무비에서 보면은 이제 가격 코드, 이 가격 코드가 뭐냐면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화 중에서는 이제 신작이 있을 거고 뉴 릴리즈 이게 신작이고요. 신작은 이제 대여료가 조금 비싸죠.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일반 무비는 1.59. 그 다음에 아이용 애들 유아용은 1.5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가 언제 출시됐느냐에 따라서 대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코드가 프라이스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대여료를 유아용이냐 신작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판이냐에 따라서 프라이스 코드로 관리를 할 것이고 이 프라이스 코드를 이제 클래스 상속 구조로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저자가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필드 클래스로 확장하려고 하는 이 필드를 이용을 하는 거를 이전에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넣어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세터 혹은 게터를
통해서만 이 필드가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선 이제 프라이스라는 클래스로 이제 확장을 할 거니까 프라이스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부모 하나가 있는 거, 프라이스라는 부모가 하나 있는 거고, 걔를 이제 구현하는 구현체들이 children, new release, regular place, 이렇게 클래스들을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일단 만들어 주고, 이제 다음 커밋에서 이제 무비에 요 프라이스를 이제 가져오는 커밋이 있는데요. 무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를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스, 만들어 놓은 프라이스 있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전략 패턴을 잘 모르신 분들은 요 영상을 반드시 보고 오셔야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스에 이제 프라이스 코드가 들어오면은 섹터에 각각의 아까 만들어 놓은 요 클래스들 있죠. 자식 클래스들. 거기에 맞는 레귤러면은 레귤러 프라이스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뉴 릴리즈면 뉴 릴리즈 프라이스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프라이스를 세팅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전 커밋에서 이 프라이스 코드가 이 프라이스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스 코드가 1이면은 뭐 레귤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children price, 이 children price는 children's 여기 있고, 얘는 state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hildren은 2, regular는 0, new release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코드에 따라서 이용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거 어떻게 보면 팩토리 패턴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을 공부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팩토리 패턴, 그 다음에 어댑터 패턴, 스트래티지 패턴, 싱글톤 패턴, 이런 패턴들은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본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초를 탄탄히 해야 OOP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보고 싶고요. 다음 커밋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get 차지를 프라이스로 이동. 이거 넘어가기 전에 get 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개차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차지를 보니까, 얘를 보니까 무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가 하는 일이니까 프라이스로 옮기자라는 뜻이죠. 자, 볼게요. 계산하는 로직은 이제 프라이스로 옮기고, 프라이스의 개차지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자. 프라이스한테 위임하자라는 뜻입니다. 위임을 해서 각각의 children price, new release price, regular price에서 개차지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계산값을 받아오자 라는 뜻이죠. 그럼 이 부분이 스위치문이 싹 날아가게 되는 거죠. 위임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new release면은 여기에 get price, 아직 그 코드가 시작되기 전이네요. 자, 요게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포가 돼버렸네요. 자, 프라이스를 봅시다. 네. 일단 저는 처음에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앱스트랙트를 쓴 이유가 저자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프링부트의 DI 생각하고 이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터페이스로 고쳐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개차지 메소드를 일단 프라이스로 옮기고, 그냥 그대로 통으로 옮긴 거죠. 옮기고 나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스포를 했지만 이 개차지 메소드를 앱스트랙트로 만들고, 얘네들을 프라이스를 상속받는 자식들, children, new, regular price, 이쪽에 이제 위임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커밋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프라이스에 개차지를 옮겨온 거를 싹 다 날려버리고 앱스트랙트로 만들었어요. 앱스트랙트로 만들게 되면은 자식들이 이 getCharge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children, 요 로직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전에 보셨던 스위치문의 children 부분이 요 클래스로 들어온 거죠. 전략적으로 new release price 들어왔고요. regular price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문을 클래스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각각의 기능이 그 클래스 내에서만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요게 바로 전략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 책에, 리팩토링 책에 보면은 이제 저자는 스테이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스테이트라는 관점으로 봤던 거고, 저는 이제 전략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봤던 거고,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get frequent rental 포인트 있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get 차지처럼 프라이스 쪽으로 빼자. 어차피 돈 계산하는 거니까, 적립금 계산하는 거니까 얘도 프라이스로 빼자. 이렇게 돼 있고요. 프리퀀트 얘는 앱스트랙트로 안 만들었죠. 예, 앱스트랙트로 안 만들고 거의 이제 공통이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로 안 만들고 단 뉴 릴리즈인 경우, 뉴 릴리즈인 경우에만 살짝 다르니까 뉴 릴리즈만 요거만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값이 좀 다르게 넘어가게끔,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 뉴 릴리즈 부분은 뉴 릴리즈 프라이스 클래스로 위임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버전이 나오게 됐습니다. 칠드런 프라이스 뭐 이건 다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버전이 바로 이렇게 됐고, 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제 다 끝내시고 나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클론해서 이 소스를 보시면 하나씩 그 커밋들을 따라가다 보시면은 요거 빼고는 요 앱을 실행하는 요 코드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뀌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이제 개선이 되고 좀 더 쉽게 관리될 수 있게끔 메소드로 분리되고 추출되고 클래스로 나눠지고 기능을 각각의 책임을 최소하게 갖도록 잘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보고 끝나는 것도 좋지만 실습이 중요합니다. 꼭 실습해 보시고요. 전략 패턴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략 패턴 이 영상 먼저 보시고 뒷부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